새하얗고 뽀얀 피부, 순수하면서도 관능적인 매력에 지금껏 보지 못한 무쌍의 매력적인 얼굴, 세상은 70대 노인 분장까지 감행한 박해일 배우도 찌질한 연기의 도같은 김무열 배우도 아닌 이 신인 배우에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바로 20대의 김고은 배우였죠. 서울에서 태어난 그녀는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중국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린자오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비디오를 빌려보고 한국 작품을 보는 것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웠다고 하죠. 한국으로 돌아와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할 시기에는 영화 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예고 쪽으로 진학을 결심했다고 하죠. 그렇게 학교 생활을 잘 하던 중 원래는 배우가 될 생각이 없었던 김고은에게 당시 선생님은 연극 무대에 서보길 권했습니다. 거절하기 힘든 선생님의 권유에 무대에 올랐고 첫 연기를 시작하자마자 주연으로 무대에 올랐죠. 이렇게 시작한 그녀의 첫 무대, 최악의 기억으로 남아버렸죠. 원래는 잘 떨지도 않는 성격이지만 첫 무대의 주연이라는 자리가 주는 압박감, 거기에 많은 양의 대사까지 무대에서는 혀를 씻고 바들바들 떨면서 제대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고 해요. 그렇게 무대에서 내려온 그녀는 나는 이 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이상하게 포기하지 않았고 딱 한 번만 더 무대에 서보길 권했습니다. 이번에도 거절하지 못하고 작은 역할을 받아 다시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밤낮없이 열심히 준비한 무대, 자신의 역할을 무대에서 마음껏 표현하고 받은 박수갈채, 그때 느껴지는 강한 카타르시스, 비로소 연기의 맛을 알게 된 그녀는 본격적으로 연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예종 연기과를 입학. 매일 수업부터 친구들과 작품을 제작하던 중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를 맞닥뜨리게 되죠. 영화 스태프로 일을 하던 학교 선배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정지우 감독의 눈에 띄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김고은 배우를 마주한 정지우 감독은 자신의 고민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죠. 당시 정지우 감독이 준비 중이었던 작품은 은교였고 김고은을 딱 처음 본 그는 딱 내가 찾던 은교라는 생각에 간단한 오디션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첫 오디션을 보게 되었지만 갑자기 본 오디션에 떨면서 겨우 대사 몇 마디 뱉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장지우 감독에게 은교 그 자체였기 때문에 바로 그녀에게 캐스팅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큰 기회를 얻은 그녀는 놀랍게도 캐스팅을 거절했습니다. 오디션을 제안받아서 보러 오긴 했지만 단 이틀 만에 캐스팅까지 제안을 받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정중히 거절했죠. 그래도 끝까지 은교는 김고은 배우라는 생각이 계속 설득을 했고 그렇게 그녀는 은교에 관한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격적인 노출도 분명 고민이 되긴 했지만 원작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은교라는 캐릭터, 거기에 배우라는 직업을 꿈꾸는 그녀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죠. 결국 부모님에게 슬쩍 은교의 캐스팅 제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꺼냈고 아버지에게 원작 소설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원작을 읽은 아버지는 은교의 출연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아버지의 반대도 그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은교라는 좋은 기회를 놓치나 싶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다소 어두운 모습으로 조용히 이야기를 건넨 아버지, 바로 그녀의 선택을 찬성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이었죠. 아버지 역시 은교라는 아이에게서 김고은과 닮은 점을 보았고 아버지의 생각에도 은교와 딱 맞다고 생각해 결국 출연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은교라는 작품으로 데뷔하게 된 김고은, 이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노인과 bitch. 현재까지도 은교의 평가는 많이 갈리고 원작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흐려진 연출부터 후반에 갈수록 짙어지는 치정극, 거기에 성적인 면을 많이 부각한 연출로 논란이 많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갓 데뷔한 김고은이라는 배우에 관한 평가는 극찬에 가까웠죠. 특히 장지우 감독이 그녀를 선택한 이유는 영화를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종상 청룡 영화상을 포함해 총 8개 시상식에서 은교로 신인상을 받으며 단숨에 충무로 기대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데뷔한 김고은, 이제 수많은 시나리오를 받으며 매년 작품을 찍기만 하면 되었지만 놀랍게도 이 시기에 그녀는 영화가 아닌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은교로 너무 바쁘게 활동했던 탓에 연기가 더 간절했기에 동기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고 연극을 하면 조금 더 배우로서의 자질을 다져갔죠. 이렇게 은교가 개봉하고 약 2년이 지나고 드디어 새로운 작품으로 관객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싹한 연애로 감독 데뷔를 한 황희도 감독의 두 번째 작품, 영화 몬스터였습니다. 은교와는 다르게 굉장히 폭력적인 캐릭터, 거기에 파격적인 범죄 스릴러 장르라는 시도였기 때문에 충무로의 기대주가 선택한 두 번째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모았죠. 그렇게 큰 기대를 모으고 관객들에게 선보인 몬스터, 철저하게 제대로 망했어요. 망했네. 은교는 본전치기로 손익분기점을 딱 넘었지만 19세 영화의 호불호가 확실한 스토리라 이 정도면 분명 선방한 선적이었지만 이 몬스터는 손익분기점 150만 명 중에 50만 명도 겨우겨우 넘기며 제대로 졸작 취급을 받았습니다. 김고은 배우는 다행히 여기서는 나쁘지 않은 연기를 보여줬지만 영화는, 스토리는, 연출은 저도 봤지만 너무 재미가 없어서 놀랬거든요. 시간 버릴 거 아니면 보실 생각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성공과 실패, 확실히 갈리는 평가를 받은 김고은의 세 번째 선택은 지금은 DP 시리즈로 유명한 한준희 감독의 차이나타운이었죠. 한준희 감독은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일영은 김고은으로 정해놓고 작업을 했기에 고민도 없이 그녀에게 시나리오를 건넸습니다. 그녀 역시 시나리오를 읽는 순간 영화 속 차이나타운이라는 곳이 그림을 그리듯 그려졌고 바로 고민 없이 출연을 결정했죠. 지금까지 해왔던 캐릭터와는 다르게 액션도 강하고 감정씬까지 복잡했기에 새로운 도전이었을 텐데 역시나 이 작품에서도 김고은은 일영이라는 캐릭터를 제대로 소화했습니다. 특히 영화 속 마지막 통화 장면, 단순히 대화 몇 마디 나눌 뿐이었지만 지금까지도 극찬을 받은 명장면으로 남았고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의 연기라고는 믿기 힘든 연기를 보여줬죠. 나 죽일 거니? 네. 이따 보자. 이따 봬요. 함께 연기했던 김혜수 배우는 연기의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뛰어나고 흔들림이 없는 좋은 배우라는 극찬을 남겼습니다. 다행히 이번 작품은 손익 분기점도 넘기고 당시에는 보기 드문 여성판 느와르라는 점에서 아주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행보 덕분에 이제 보증된 시나리오는 쭉쭉 들어왔죠. 이후 김고은은 전도연, 이병헌 배우가 함께하는 협력 칼의 기억부터 고 이성균 배우와 함께한 성남 변호사까지 누가 봐도 성공할 것 같은 작품들을 쭉쭉 선택했습니다. 뭐 결과는 쫄딱 망해버렸어요. 망했어. 어떻게 이렇게 연속으로 실패할까 싶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근데 문제는 영화만 망했으면 배우에겐 타격이 덜했겠지만 배우로서의 평가도 좋지 못했습니다. 연출, 시나리오 빼고 오로지 당시 배우로서의 받은 평가만 이야기해보자면 협력 칼의 기억에서는 사극이라는 점에서 톤과 어색한 대사 처리를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고 성남 변호사에서는 애초에 캐릭터와 연령대도 맞지 않은 것 같고 연기까지도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고은은 이 시기를 좋은 선배들에게 배운 게 많다, 이때 배운 것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데뷔부터 바쁘게 달려온 김고은, 드디어 인생 최대의 전성기 대망의 2016년이 찾아옵니다. 2016년 첫 시작은 그녀의 드라마 데뷔작 치즈 인 더 트랩이었죠. 원작이 큰 인기를 끌고 팬층도 두터운 작품이었고 그래서 더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고은 배우의 캐스팅 소식이 기사를 통해 나오는데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물론 전작에서 보여준 연기력 문제도 있었지만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원작 홍설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호평이 많았습니다. 이때 얼마나 욕을 먹었으면 김고은도 체념하고 연기에 집중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논란은 방영을 시작하고 나서는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김고은 배우가 생활 연기를 굉장히 리얼하게 잘하거든요. 이 부분을 강점으로 살리고 경험이 많은 대학생 연기를 하다 보니까 연기로는 확실히 호평을 받으며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초반에 배우를 향한 욕설과 비판은 드라마가 끝나고 PD와 작가, 스태프들에게 이어지긴 했지만 치즈 인 더 트랩으로 확실히 대중에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1월 연초에는 치즈 인 더 트랩이 있었다면 5월 중순 이제 더워지기 시작할 무렵 개춘할망이라는 새로운 영화로 또 관객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가 맡은 역은 혜지라는 아이였는데 어릴 적 잃어버린 할머니와 죄한 불량 청소년 역이었습니다. 줄거리만 딱 읽어도 강한 심파가 느껴지지만 개춘할망에서 보여준 그녀의 연기는 굉장했죠. 특히 이 영화는 그녀의 경험을 많이 녹여낸 작품이었습니다. 실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고 그때 할머니가 주셨던 관심이 간섭으로 느껴지면서 굉장히 삐뚤어진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혜지와 닮은 부분도 있었기에 이 영화에서 많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었죠. 연기로는 압도할 수 있는 윤여정 배우가 함께 출연했음에도 전혀 상대 배우에 비해 아쉽다는 생각이 안 들게 정말 잘했고 연기적인 부분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당시 그녀의 연기를 본 윤여정 배우는 제 역할을 정말 잘하는 배우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영화적인 흥행성적은 아쉬워도 영화를 본 관객 중에서는 그녀의 연기를 칭찬하는 평으로 넘쳐났죠. 특히 마지막 병원 장면은 할머니와 함께했던 기억을 녹여 김고은 배우가 직접 쓴 각본으로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시나 해당 장면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장면이 되었죠. 진짜 잘 살게. 잘 살아볼게. 하지만 작품은 심파가 난무하다 뻔히 예상된 스토리와 같은 호평을 받으면서 손익 분기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고 찬란한 겨울, 대망의 도깨비가 찾아옵니다. 물론 캐스팅 단계에서 공유 배우와 나이차 논란이 있었고 역시나 좋은 시작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역시 방영을 시작하니까 그런 소리는 쏙 들어갔습니다. 지은턱은 김고은 배우가 아니면 안 된다, 대체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랑해요. 거기에 드라마 흐름상 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연기해야 했는데 굉장히 섬세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드라마 시청률은 20.5%로 당시 TVN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고요. 방영을 시작한 2016년 12월부터 2017년까지는 쭉 도깨비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5년 내내 은교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녀에게 도깨비는 배우로서 연예인으로서 최고의 선물이었죠. 신드롬급의 최고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 이 인기를 누리고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팬들로 가득한 시기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 시기에 번아웃에 빠지게 되었죠. 응교부터 도깨비까지 쉬는 날이 없이 달려왔기에 당연히 올 수 있는 감정이었고, 이런 기간에 푹 쉬며 돌아볼 시간을 갖는 것도 번아웃을 이기는 방법이겠지만 김고은은 쉬지 않고 연기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다음으로 선택한 변산, 번아웃이 왔던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작품이었죠. 평소에 존경하던 이준익 감독의 작품이고 같은 과 동기였던 박정민 배우를 받쳐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부담없이 촬영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웠다고 합니다. 누구야? 확실히 부담 없는 촬영 현장 덕분인지 김고은은 박정민 배우와 함께 많은 관객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허술한 이야기와 감독의 아쉬운 역량으로 흥행 실패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촬영장에서 행복한 기억 덕분에 이 시기에 번아웃은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번아웃도 극복했겠다, 인지도도 확실하겠다, 모두가 또다시 큰 대작에 출연하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그런 그녀의 다음 작품은 바로 은교 정지우 감독의 유열의 음악 앨범이었죠. 평소 종종 사석에서 만나며 고민을 나눴던 두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정지우 감독이 시나리오를 보여주면서 출연을 권했다고 하죠. 정지우 감독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던 그녀는 출연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고 그렇게 새롭게 선택한 유열의 음악 앨범으로 다시 관객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영화의 스토리나 연출적인 부분은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은교에서 맞춘 호흡 덕분인지 김고은이라는 배우를 이렇게 예쁘게 담을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정지우 감독이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제발 뛰지 마. 응? 다쳐. 이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의 매력이 가득한 배우들, 조합이 정말 좋아서 인생 케미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역시나 또 흥행에는 실패하며 막을 내렸죠. 그리고 2020년 또 한 번의 드라마를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도깨비로 많은 영광을 주었던 김은숙 작가의 후속작 더킹 영혼의 군주입니다. 드라마에서는 1인 2역을 소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같은 작가 같은 배우라는 부분에서 우려는 확실히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연기로는 도저히 말이 나올 수 없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내가 뭘 좀 확인할 건데 별 다른 뜻은 없어요. 특히 이 배우의 작품을 꾸준히 봐왔던 분들은 더킹에서 보여준 감정 연기가 데뷔 때랑 비교하면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섬세해졌는지를 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김은숙 작가의 각본이 아쉬웠던 부분을 그나마 김고은이 살렸다는 평까지 있었죠. 하지만 큰 기대를 받은 만큼 역시나 아쉽다는 평가가 따라온 작품이었어요. 결국 국내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넷플릭스와 동시 방영을 한 덕분에 해외에서는 큰 인기를 끌었고 IMDb에서 8.1점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다시 호평과 혹평을 동시에 받은 김고은 배우, 다음 작품으로 또다시 도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미의 세포들. 그동안 늘 캐스팅 단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던 배우였죠. 특히 원작이 있는 작품의 경우 그게 더 심했는데 이 유미의 세포들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원작 캐릭터의 이미지와 비슷한 느낌도 있다 보니까 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영을 시작하고 나서는 단 하나의 아쉬운 소리조차 없었고요. 난 웅이가 내 인생의 남자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거든. 미안하지만 남자 주인공은 따로 없어. 이곳의 주인공은 한 명이거든. 퀄리티 좋은 애니메이션과 전문 성우들의 참여, 어색할 수 있는 경계를 자연스럽게 이은 실사와의 결합, 거기에 김고은 배우의 강점인 생활 연기가 제대로 포텐을 터뜨렸습니다. 덕분에 티빙 오리지널 유료 가입자 수 1위, 제1회 청룡 시리즈 어즈에서 첫 번째 여우주연상을 가져갔죠.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통해 확실히 이 배우의 여론이 바뀌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늘 기사나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배우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 유미의 세포들 이후에는 믿고 보는 배우가 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2022년 역시나 레전드가 찾아오죠. 작은 아씨들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김고은은 가난한 집 첫째 딸 소희를 맡게 되는데 역시나 이 배우의 강점인 생활 연기가 제대로 빛을 봅니다. 특히 전설의 야 말을 알아듣게 해는 많은 동생들에게 PTSD를 오게 만드는 레전드 장면이었죠. 나 유학 가려고 해. 야! 말을 알아듣게 해. 이 드라마야말로 연기에서는 빠지는 게 없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빠지는 게 있다면 시나리오죠. 특히 결말은 제 고은 입에서 굉장히 험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난 돈이 좋아 엔딩이긴 했지만 이 계산적인 스토리를 김고은의 감수성으로 채워나갔고 배우로서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해내면서 최종 시청률에서는 12.1%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각본을 쓴 정석은 작가는 거품처럼 잘 깨질 것 같은 가벼운 느낌부터 돌덩이를 안에 품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느낌까지 표현할 줄 아는 배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자, 이렇게 드라마 쪽에서는 확실히 입지를 다져놨지만 약간 아쉬운 분야가 남아있죠. 바로 영화입니다. 계속 흥행 실패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상태에서 다음 작품으로는 윤재훈 감독의 영웅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김고은이 맡은 캐릭터는 조선의 마지막 국년 설이라는 역이었는데
동명의 뮤지컬 작품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기에 작품에서도 뮤지컬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거기에 대부분 현장 라이브로 진행이 됐음에도 역시 너무 잘했죠? 노래 연기를 동시에 하는데도 너무 잘해요. 서서히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완벽한 퀄리티를 위해 20번 넘게 촬영을 했고 그 덕분에 가장 걱정이었던 뮤지컬적인 요소가 가장 좋은 퀄리티로 나온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깨는 장면이 많아서 영화적인 평가에서는 아쉽다는 말도 많았지만 그런데도 전체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흥행은 실패했어요. 하필 당시에 경쟁 영화가 아바타2. 참 이 배우가 영화 대진운이 없는 걸로 유명하고 마블과 붙기로 유명합니다. 은교는 어벤져스, 몬스터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소저, 변사는 앤트맨과 와스프. 보기만 해도 영화사 입장에서 살벌하죠. 근데 또 영웅은 13년 만에 나온 아바타 후속작. 잘 되고 싶어도 몇천억씩 쏟아부은 할리우드 작품에 밀리기 일쑤였죠. 그런데도 영웅은 300만 관객을 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손익분기점을 넘기지는 못했죠. 이렇게 드라마에서는 더할 나위 좋은 성적을 거둔 김고은. 하지만 영화는 은교 차이나타운을 제외하면 전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며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녀에게 찾아온 새로운 기회. 오컬트장인 장재원 감독의 신작 팜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맡은 역할은 용하다고 소문난 젊은 무당 화림이었죠. 사실 그동안 김고은 배우가 맡았던 이미지, 역할과는 확연히 차별된 느낌이 있었고 특히 무당이라던 역할이다 보니까 구판을 벌이는 장면을 과연 얼마나 잘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에는 굿이라는 좋은 예를 보여준 사례가 있잖아요. 물론 굿의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곡성에서 황정민 배우가 보여준 살굿의 장면으로 이미 관객들의 눈은 높아졌기 때문에 큰 부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배우 절대 대충 하는 법이 없는 배우죠. 캐스팅 되고 나서 실제 무당을 찾아갔고 구슬하는 과정을 열심히 배우며 혼을 부르는 경문까지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특히 구슬할 때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리허설을 거치고 휘파람을 부는 장면, 구슬할 때 몸을 터는 사소한 행동까지 모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며 촬영에 임했죠. 그리고 진행된 대살고대 촬영 당일 많은 걱정과 기대를 안고 시작된 촬영은 완벽했습니다. 촬영 기간은 하루 반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이걸 완벽하게 해내버렸죠. 장재원 감독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한 게 없다고 느낄 정도였고 굿을 그냥 표현하는 것도 힘든데 어깨짓 하나 표정 하나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를 전부 살리고 연기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거기에 덧붙여 장재원 감독은 제가 반밖에 못 담아내 아쉬움이 큰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죠. 거기에 대선배 최민식 배우는 대살굿 장면을 보고 이러다 투잡 뛰는 거 아니냐며 역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짓해서 투잡 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파묘의 분위기, 집중도는 이 대살굿 장면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이걸 김고은 배우가 제대로 압살했죠. 이렇게 배우, 감독, 스태프의 노력 덕분에 개봉 일주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33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기준 드디어 관객수 1000만을 돌파하며 김고은의 첫 1000만 영화가 되었죠. 도깨비로 최고 전성기를 누리던 그녀가 약 7년 만에 또다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몇몇 작품을 제외하면 영화섭을 텐트폴 영화도 거의 없는 판에 파묘의 인기는 범죄도시 4 전까지는 쭉 갈 것 같죠? 이제는 인기를 좀 누리고 쉴 법도 한데 벌써 영화 드라마 각각 한 편씩 준비하는 것들도 있어서 이 배우는 앞으로도 필모를 더 탄탄하게 그려나갈 것 같습니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존나 험한 게. 제가 이렇게 쭉 김고은이라는 배우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데 배우가 진심으로 연기를 사랑한다고 느꼈어요. 저도 데뷔작부터 지금까지 리뷰를 위해서 다시 봤는데 정말 연기가 점점 좋아지고 캐릭터에 대한 해석이 어떨 땐 작가보다 더 좋을 때가 많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오래 고민하고 오래 연습한 흔적이 보이는 배우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배우가 나오는 작품은 앞으로도 기대하고 챙겨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제가 또 그려봤으면 하는 배우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